통찰 명상 44. 공을 정견하는 방법 소개. 공을 정견한다는 것은 공상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워지고 나를 무아화하는 것이 공이 드러나는 지름길이지, 내가 공을 체험하거나 가지겠다고 용맹정진 수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을 정견하는 데는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눈앞의 삶을 영화 원리처럼 보는 것. 2. 항상 있는 그대로 변치 않고 나란 현상 속에 남아있는 것 찾아보기. 3. 징소리 명상법, 화살표를 통해 공자리를 봄. 4. 약견제 상비상법, 비상이 곧 공임을 보는 방법. 5. 하루에 몇 번 오온에 빠졌나 체크하는 명상일기 작성법. 6. 자각몽 방식으로 현실을 꿈같이 보는 방법. 7.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순간을 12연기법으로 통찰 정견하기. 8. 잠재업습 분석법, 즉 잠재업습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를 포착하기. 9. 선문답을 통한 자기 아상, 법상을 확인 자각하기. 또 수행하는데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교묘하게 일으키는 에고의 속임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망상, 분별심이 일어날 때 속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1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다음엔 난 어떻게 공부하지? 하는 그놈이 생각 망상이다. 2. 이게 법이니 선문답은 늘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생각은 법상이다. 3. 알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비워 멸진하는 게 정견법이다. 4. 지금 있는 이대로를 가지고 질서를 잡을 뿐 달리 더 얻을 게 없다. 5. 깨닫기 전엔 수행해선 안 되며 깨달은 후에나 수행이 필요하다. 6. 법과 법 아님을 분별하고 있으면 제 생각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7. 도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망상 망념을 보는 것이다. 8. 잠잘 때 나 없음으로 있는 모름의 자리가 낮에도 여여하게 있다. 9. 추구심을 쉬어야지 자꾸 뭘 추구하는 방향은 틀린 방향이다. 10. 완전한 멈춤에 쉬는 자리, 그것은 오직 무의로 도달 가능하다. 11. 망상을 버려서 진심을 찾는 게 아니라 망상이 곧 진심이다. 12. 법상이 남아있으면 그게 곧 아상이다. 13. 비분별지, 평등지에선 불완전과 완전함이 평등하다. 14. 생각, 느낌이 끝없이 일어나도 화살표로 보면 이미 진여심이다. 15. 내가 공자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공자리가 나란 현상을 투사한 것이다. 통찰 명상 45. 왜 깨달아야 하는가? 끝없는 이 무한 공간의 우주 속에서 있으나 만화한 나는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존재일까요? 내 평생 체험할 행복, 기쁨, 환희, 체험의 총량은 고작 이게 전부일까요? 지금까지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서 살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 지금 내 삶의 방식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냥 덩달아 이렇게 휩쓸려 살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나는 자유하다 생각하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의 문명과 삶에 대한 표준적 해석 방식에 빠져 구속된 건 아닐까요? 과거 중세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시대 문명의 정신 수준만큼만 살았습니다. 오직 창의적 도전 정신을 가진 소수들만이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은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그런 면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채 지금은 일단 몸이 살아야 하니
그에 필요한 돈이나 벌자는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 이젠 삶의 본질적 문제들은 다 잊고 말았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 구조에 의해 소비당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해 살려지는 건 내가 아니라 현대 사회이며 은밀한 지배 조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만 깨어나며 깨어난 만큼만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지만 그걸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삶에서 배우고 경험하지만 그걸 토대로 이 삶 저 너머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존재 방식만으로는 그 창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깨어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현재의 위치를 자각함으로써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닌 존재를 더 크고 높게 체험하기 위해서 왜 이 우주에 생명이 나타났을까요? 진리는 스스로 현실을 만들며 자기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됩니다. 이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현대 문명에 의해 서비스 받다 사라져갈 소비재로서 끝날 것입니다. 많이 먹고 즐기며 잘 싸고 누리다 가십시오. 이게 현대 소비 사회의 저 많은 광고 문구들의 진짜 속셈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떨결에 한 세상 다 지나고 백발노인이 됩니다. 혼자 똑똑하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시비분별만 하다. 정작 자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라질 따름입니다. 혹자는 사는 데는 이유가 없고 그냥 살다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없다를 만드는 것조차도 다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인류가 과거 문명에서 정신적으로 더 깨어나려면 우선 자신의 창조 능력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을 닮게 창조되어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통찰 명상 46 정견과 창조. 기존 선불교의 공부법은 주류가 화두참구법이고 정견법이 뒤를 따른다. 하지만 화두참구도 결국 본질은 심한을 뜨기 위한 정견법의 일종이다. 일단 공자리에 눈 뜨면 그 다음은 그걸 번뇌 망상으로부터 지키는 보림을 한다. 이런 수순이 종래의 전통적인 깨어남과 보림 수행법이었다. 즉 본래 우리의 정체는 공자리 자체였으며 그걸 추구하는 에고의 개체심은 사실 그로부터 생겨난 부차적인 마음활동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논리에 근거하여 여태까지 학인들은 마음 공부와 보림을 해왔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가능하게 된다. 즉 본래 공자리인 우리가 본래인 자기를 보림하고 지킨다는 자체가 우습고 그 이유도 살아온 업습 때문이라는데 본래 업습도 다 허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과거 주된 공부를 돌아보면 실상인 존재가 본질을 대상화한 채 허상인 에고 자리에서 허상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자기 모순성이 엿보인다. 그래서 역발상 명상법은 이미 공자리 자체인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뭘 하든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의 창조라고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자는 것이다. 이런 새 관점으로 우리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다 지켜봐도 정견함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즉 우리가 하는 언행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창조적 유행이란 점에선 틀림이 없다. 문제는 어떤 창조 행위를 했더니 불행과 고통이 따라오고 반면에 다른 창조 행위를 했더니 행복과 평화가 따라온다면 학인은 색즉 시공만 다루는 공 위주의 과거 공부법에서 벗어나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을 한 번에 같이 다루는 더 전체적 차원에 더 빨리 눈뜨고 깨어나게 될 것이다. 고로 오온의 일체 개공을 정견하는 공부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과 침묵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언행이 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채
창조의 영역까지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이며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마음자리의 공부가 될 것이다. 즉, 과거의 정견법이 공을 기준으로 삼는 정견법이라면 이 역발상 정견법은 공과 색을 동시에 기준으로 삼는 더 차원 높은 정견법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는 더 상근기에 걸맞는 수승한 공부법이라 자칫하면 중하근기에겐 헷갈리게 하는 부작용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거 공만을 기준으로 삼는 종래 방식은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 미세한 공상에 빠지거나 갇힐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견과 창조는 본래 자리가 갖춘 특성이라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통찰 명상 47 살아있음에 대하여 몸과 마음으로 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생명력이 내 심신을 휘감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의 현존입니다. 나는 생각과 느낌에 의지하지만 이것은 생각과 느낌조차 창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란 이 미지의 힘은 나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합니다. 우린 그것으로 태어나 그 힘과 손길 속에서 자기란 몸과 마음을 꿈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모든 것이 비춰지고 인식되며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려면 내가 무아로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 천지의 이것만이 홀로 독존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재함이 그것의 현존이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자의식을 느끼게 하고 가르쳐 주듯 살아있음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자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아의 탄생과 소멸까지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없애야 진짜 이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삼라만상 너머에 숨어있던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개념 중 이것에 억지로 붙인 이름이 영원한 참생명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삶은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선 아무도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이것 하나만이 실제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역사는 다 꿈과 환영이 되어 버립니다. 삶은 완전히 투명해지며 어떤 일이든 해를 끼칠 수 없음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 꿈속의 형상이며 실체가 아닌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의 등장인물이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이 자리 위에서 일어나는 환영임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다만 이 진실한 자리가 모든 문제들이 본래 꿈이었음을 보여줄 때까지 이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영원한 참생명이 그대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먼저 살아있기에 모든 게 비로소 보여지고 느껴지며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금 이 자리가 펼치는 거대한 장편 영화입니다. 오직 무아로 이 자리를 체험한 자만이 이 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통찰 명상 48 게임은 언제 끝나는가? 삶이란 이 게임은 언제 끝날까요? 그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저 하나의 생각임을 정견할 때 끝납니다. 몸과 마음으로 된 나란 현상은 나타나 있지만 그 안에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나 수행에 매달립니다. 어떤 종교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하는 조건을 달아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나인 그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며 영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닌 나란 현상조차 만들어내는 그 이전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아는 나란 정확히 보면 생각과 느낌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란 현상은 꿈과 같으며 몸과 마음이란 그저 생각, 느낌, 감정이 합쳐진 일종의 정보 다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지워질 때 치매가 생겨납니다.
삶이 허무하단 느낌은 고로 영원한 진리를 빨리 찾으란 내면의 몸짓입니다. 생각과 느낌이란 감각 정보 속에서 여전히 나란 현상을 나로 여길 때 우리는 침의 한 방에 날아갈 그 허망한 공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삶이란 게임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나려면 게임의 내용을 이룬 채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 끝나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바로 나의 환영성을 정견하는 일입니다. 에고라고 불리우는 자아를 없애거나 죽이는 수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평화롭게 그러나 정밀하게 자기란 현상을 지켜보기만 하란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다 이것인 본래 궁극의 자리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마치 영화관 스크린 위에 온갖 인물, 형상, 배경들을 다 만드는 빛이 비추듯이 모든 이것과 저것, 개체와 전체, 경계와 비경계, 존재와 비존재들을 투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의 본질인 이것이 자각되고 체험되어야 게임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만든 일체는 실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내용에 심취하고 있다가 뒤쪽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스크린 위의 모든 인물 배경들이 전부 다 그것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보듯이 삶이란 현실도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환영성이 명백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정견이 그때를 지금으로 만들 때 삶의 모든 게임은 일시에 끝납니다. 그대조차 사라지고 다만 이것만이 나란 현상조차 투사하고 있는 진실을 보며 그대는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뭐야, 전부 다 꿈이었잖아 하면서 그때 드러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란 환영조차 만드는 진정한 나입니다. 전체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며 모든 것이라는 생각 느낌조차도 이것에 의지하여 꿈처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냥 뭔지 모를 살아있는 하나가 마치 생명처럼 모든 것을 살려내고 또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통찰 명상 49 경이로운 마음. 마음 공부를 한다며 공만 알지 창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깨쳤단 것은 삶 전체가 일체 개공임을 보았단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 또한 미세망념이 되어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 심하란 말은 공을 보았으면 창조도 해보란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다양한 창조력은 신성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감동받으면 눈물 흘리고 아름다움 앞에선 할 말을 잃습니다. 깨어났다면 일체가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지기에 아쉽고 허무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성이 곧 모든 창조의 원천이자 바탕이 된다는 역발상의 기막힌 진실과 존재에게 본래 주어진 축복에 눈떠야 합니다. 진실로 일체의 생각관념에서 자유로워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공은 허무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창조를 해보기 위한 체험의 한마당임을 압니다. 아이들은 본래 살아있는 공성의 마음이라 허무와 존재의 무게를 모릅니다. 고로 자칭 공을 깨달았다면서 허무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공과는 거리가 먼 미세망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 천진난만함을 지키고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흙과 조개, 나뭇잎, 풀만 가지고도 소꿉장난하며 잘 놀듯이 진실로 깨어난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도 너무나 잘 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스로 빛나는 각성의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맞이했던 그 장엄한 아침 햇살과 저녁 황혼을 잊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체험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한껏 축복받고 감동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증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속으로 각인된 세상 전체의 아름다움은 내 영혼을 송두리째 넘치는 은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면 과연 그 아름다움을 이처럼 고귀한 체험으로 내면에 깊숙이 간직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거 한순간 자연미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 너무나 다채로운 여러 가지 경험과 창조를 할 수 있다는 내 마음의 능력이 곧 신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우리들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어 늘 이 마음의 경이로움에 스스로 침묵 속에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통찰 명상 50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나의 환상성을 정견함으로써 나의 사로잡혀 살던 마음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무아인 동시에 일체가 나라는 관점, 감각이 살아있게 하는 게 정견을 통한 보림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자리를 보고 알았지만 일체가 다 나라는 느낌이 안 온다면 그건 아직 무아가 덜 된 것입니다. 즉 깨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나, 너는 너이며 아내와 남편이 그대로 종전과 같다면 그것은 아직 덜 깨어난 것입니다. 깨어나면 일체의 대상이 다 평등해 어느 대상도 따로 특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그래야 일체가 하나로 귀의하는 무상정 등각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음이 가고 대하는 곳마다 그 대상은 내 뜻에 의해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나타납니다. 즉 마음의 분별, 인식에 의해 한 개체 현상이 특별성을 갖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마음이 가진 위 세 가지 특성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그 어느 하나에도 걸림과 매임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체를 평등지 자리에서 무해하게 대하고 보면서도 필요하면 적당한 분별지를 사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고유한 이름과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불러줌으로 인해 그런 의미와 이름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 까닭에 해탈하면 본래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래의 자유한 자리로 돌아갔기에 해탈이라 부릅니다.